이번에 LG 하우시스 지인과 전원 속의 내 집에서 주택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뉴마이하우스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 5편 정도에 나눠서 요약해서 방송으로 만들까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마이하우스라는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 기업의 지금 대표이고요. 혹시 저희 회사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나요? 혹시? 없나요? 아쉽네요. 저희는 그 단독주택만 리모델링만 좀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단독주택 신축도 간혹 하고는 있지만 리모델링이 전문 그 회사고 뭐 사실은 뭐 방송에도 초반에는 뭐 MBC, SBS, KBS 뭐 신문에도 좀 나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 오면은 이렇게 좀 촬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뭐 이 방송에 한번 나가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일요일 밤에 된 진인가 거기서 이렇게 뭐 그 러브하우스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거 생각해서 그런지 뭐 우리 애가 좀 불편한데 집을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전화 오는 거에 전화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8, 90%가 그 방송 생각 갖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저도 기업이고 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봉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거절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국이나 이렇게 그런 매체에서 연락 오면은 거의 나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예비 건축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당장 뭐 다음 달에 공사를 하겠다 그거보다는 내가 단독주택을 살고 싶은데 뭐 신축이 나을지 또는 리모델링이 나을지, 아니면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또는 어디까지 공사가 될 수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전원 속의 내 집하고 LG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이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많은 정보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목적은 단독주택이거든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데 내가 무슨 공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돈으로 집을 부시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뭐 1층 집을 2층으로 중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냥 주택에 있는 뭐 도배, 벽지, 뭐 그런 마감재만 고쳐서 살 건지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려면은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도 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금액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선택을 한다는 걸 뭐 전혀 내용을 알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오늘 꼭 그거 하나만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는, 그 리모델링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신고가 필요한 공사, 그다음에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 그다음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인테리어, 구조 변경 없이 그냥 마감재만 바꾸는 공사들, 또는 등만 바꾸는 공사들, 이런 거는 굳이 신고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창문을 교체한다든지 뭐 방 하나 정도를 좀 터서 거실로 거실 좀 넓게 쓴다든지 뭐 요 정도 공사는 신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시공업체하고 건축주분하고 금액만 잘 맞으면은 뭐 그냥 진행해도 되는 사항이고, 이제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대수선 리모델링.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대수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또는 중축 리모델링. 그래서 대수선 리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뭐 안방하고 거실 위치를 완전히 바꾼다든지, 화장실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디자인 구성을 완전히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삼각형 지붕 주택을 옥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대수선 공사라고 하고, 중축 공사는 수평 중축하고 수직 중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중축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집이 1층인데 2층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것도 중축이고, 2층 주택인데 1층의 마당이 너무 넓어서 조금 더 내고 싶어요, 1층을. 이거는 이제 수평 중축. 또는 1층은 30평인데 2층이 한 15평이야. 그래서 막 테라스가 좀 넓어, 2층 쪽에. 너무 아깝다. 나는 뭐 이럴 필요가 없이 1층하고 똑같이 30평으로 하고 싶다. 그것도 역시 1층을 이렇게 2층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공사도 그러니까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는 저희 같은 회사랑 그냥 디자인 제안을 받고 견적만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 및 허가를 우선 득해야 돼요. 득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지식이 없으셔서 건축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공사까지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라고 다 던지신 분이 있고, 반대로 저는 이제 시공회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집이 1층인데 뭐 2층으로 하고 싶고 또는 뭘 넓히고 싶은데 해주세요라고만 이렇게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선 건축사 사무실에 아시는 건축사나 또는 뭐 마포구에 사시면 마포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원하시는 바를 얘기하고 계약한 다음에 그 도면을 그려오면은 그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같은 시공회사가 더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디자인 좀 엎어서 견적을 좀 해드리는 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뭐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설계사무소를 소개를 시켜드려서 하여튼 기초 설계가 우선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신고가 필요한 공사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제 생각엔 그래.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공사에 속할 것 같아요. 굳이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는 그냥 굳이 여기 이렇게 멀리 주말에 와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 본인이 그 구매하고 싶은 집 단독주택 근처에 그냥 가까운 인테리어 회사에 가셔서 마감재 상담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막 건축법 따져가고 되니 안 되니 뭐 단열이 어떻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공사는 사실은 신고나 대수선이 필요한데, 제가 뭐 살짝만 읽어보면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내부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설을 중축, 개축, 뭐 재개축, 뭐 해당하는 뭐 행위이다. 뭐 내력벽을 뭐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뭐 기둥을 뭐 제거하거나, 뭐 쭈루루루루 뭐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모든 공사가 대수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그래서 건축사분들은 저랑 제가 그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얘기했을 때 모든 리모델링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설계사무소의 이제 입장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본인들도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합법적인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좀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설계비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우선 공사를 하나 보구나 위에. 그 70년대 80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건축법이 좀 엄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집장사 하신 분들이 막 집을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집을 지면서 관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축물 대장보다 집을 좀 크게 져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30평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실치가면은 35평이야. 또는 뭐 이렇게 평수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수를 맞췄는데 불법적인 이렇게 별관을 짓는다든지 창구를 지어 놓는다든지 없던 지하 차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탑방이 있다든지 하여튼 10개 집이면 그중에 9개 집 이상은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러니까 문서화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쯤 얘기했던 안방과 화장실 구조를 이렇게 막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만 해도 보통 뭐 모퉁이 있다 하더라도 사각형이라고 집을 생각하면은 모퉁이 있으면 벽이 2개잖아요. 벽 2개 허물고 화장실도 이쪽 모퉁이 있으면 벽 2개 허물. 그래서 벽이 4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요거 바꾸는 것만으로 대수선이야 그냥. 근데 신고를 해야 되면은 대수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까쯤에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이 공사하는 거를 구청에다 오픈을 시키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 선배들이 그때 깐깐하게 안 해서 건축물 대장을 잘못 기재했단 말이죠, 다들. 근데 그걸 바로 잡아요, 지금은. 그러면 집이 35평인데 건축물 대장이 30평이라서 5평을 자르라고 그래요. 이번 공사할 때. 그러면은 이게 말은 쉬운데, 공무원들은 말은 쉬운데 5평을 그냥 생으로 우리가 이 화장실과 안방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집을 일부를 막 그동안 벌금도 안 내고 잘 사용하던 주택을 나는 이 집을 35평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5평을 잘라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타협을 건축주분들하고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건축사분들은 모든 공사는 뭐 화장실하고 안방 위치만 바꿔도 신고를 해라고 하지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네. 실제 면적이 네. 틀린 경우에 네. 그렇게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네. 네. 구청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구청에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도면도 없고 맞아요. 현황도가 없어서 그럼 그렇죠. 건축사 이 도면 현재 현황 도면을 그려서 제출을 하면 이거 불법이다 네. 라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네. 때린다라고 네.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네. 불법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또 각 구청 담당자마다 성향이 틀려요.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시키는 분도 있고 그냥 잘라라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를 게 아니라 그걸 더 늘리면 그러니까 용적률이 안 맞는 거죠. 용적률이 현재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꽉 찬 데다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아무렇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타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축공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갑자기 없던 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는 외부 계단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뭐 화장실하고 작은 방 위치를 조금 넓힌다든지, 작은 방이 너무 적어서 병합단지 화장실하고 위치를 좀 바꾸고 내부에서 조금 일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 현황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청에서도 사실 이 집이 원래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건축주밖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은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넣어요. 시끄럽다고, 이렇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으면은
시끄러운 거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불법적인 공사를 뭘 하고 있나 그걸 둘러보고 불법적인 공사를 하는 거 있으면 이제 스톱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도 좀 FM대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대수원에 좀 속해 있는 공사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그냥 끝나고 또는 공사하다가 스톱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부 공사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좀 없더라고요. 대수원 공사는 어쨌든 이 하면 좋은데 본인 집이 이제 건축물 대장하고 집이 거의 비슷하게 맞고 뭘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대수원 신고를 하면 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공사 범위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원 영역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좀 자기는 뭐 나는 여기다가 막 뭘 하고 싶고 여기다 외부 계단을 이렇게 해서 임대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뭐 다 터가지고 뭐 작업실로 쓰고 싶고 그런 꿈들을 조금씩 좀 줄여서 그 합법과 이제 불법 사이로 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시공회사하고 잘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